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아니, 제가 알게 된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막장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정한 가장이었고 집안일도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였죠. 하지만 집 앞문을 닫으면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처음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보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공포와 혼란 속에서 매일 밤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억울함이 뒤엉켜 있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처럼 웃고 떠들어야 했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 후로 몇 년간 저는 계속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공포는 점점 잦아졌고 그때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안전할 것 같았지만 마음속 공포는 항상 저를 따라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제 앞에 나타나면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도 기쁨도 잃어갔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거나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저는 늘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사이 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만남 이후 제 몸은 서서히 상처를 입었고 마음은 깊이 굳은 그림자로 덮였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조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그저 침묵해야 했어요. 집안의 공기는 항상 무거웠고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희미한 불빛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멀고 너무 외로웠어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시절부터 수년간 제 삶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고통 속에서 저는 점점 성숙했지만 그 성숙은 상처와 분노로 얼룩진 성숙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버텨야 해. 혼잣말을 하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집 앞문을 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교묘해졌어요. 처음에는 눈치만 봤던 폭력과 공포가 이제는 계획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저를 혼자 두지 않고 늘 감시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도망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울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몸과 마음은 이미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제 삶을 장악했고 집안의 공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울면서도 잠들어야 했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버텨야 했어요. 중학교 시절이 되자 아버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지배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제 물건 하나하나, 심지어 친구와의 연락조차 감시했어요.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삶 속에서 저는 점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화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걸 끝내야 해. 그러나 그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겹쳐 매일 밤속에서 눈물과 울분이 뒤섞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결심을 했습니다. 이젠 숨지 않겠다. 이걸 세상에 알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고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지 몰랐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감시하고 있었고 친구나 주변 어른에게 말하는 순간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은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일기장, 녹음된 소리,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씩 기록했어요. 매 순간이 목숨을 건 도박 같았고 숨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활동, 작은 일상 속에서 삶의 일부를 되찾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공포는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제 삶을 따라다녔고 숨을 곳조차 없었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저는 폭로를 향한 길을 조금씩 구체화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서 언젠가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 결심은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눈물과 분노, 공포 속에서도 저는 작은 불씨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몰입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더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가슴속 울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밤마다 흘린 눈물과 울분이 결국 이 순간을 준비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비밀스러운 기록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일기장 모든 증거를 모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정의감이 더 컸습니다. 이걸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지옥 속에 갇혀야 해.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에게 먼저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는 충격과 분노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같이 해줄게. 그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속 공포와 절망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안전하게 외부로 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세상에 정의를 요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며 분노와 결심으로 단단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구가 준비한 증거가 언론과 SNS를 통해 퍼지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못하고 발버둥쳤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친척, 이웃, 친구들까지 충격에 휩싸이며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에서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분노, 억울함, 공포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는 아무도 날 괴롭힐 수 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이 알게 된 후 반응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눈물을 흘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친구들은 분노와 연민으로 가득했어요. SNS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공분이 일었고 저에게 보내오는 메시지와 응원은 끝이 없었습니다. 용기 있다, 당신이 살아남았다. 그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조금씩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부인하며 분노와 위협을 내뿜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겁먹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진실이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 생각만으로 저는 무거운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깊었고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쌓여온 불안, 억울함, 분노가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알게 됐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향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제 삶은 순식간에 세상의 관심 속에 놓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걱정과 응원을 보내왔고 선생님들도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악플과 의심의 시선도 있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다시 떨게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분노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증거와 증언이 있었기에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냈고 세상은 그 충격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사건 이후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주변 친척들에게서 외면당했고 겉으로는 분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과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몇 년간 억눌린 마음의 무게가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사건은 깊은 상처로 남았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건 공개 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떨리던 마음, 숨막히던 공포, 눈물 속 억울함이 점차 사라졌어요. 물론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분노와 결심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이 오랫동안 묶여있던 제 마음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를 표했고 관련 기관에서도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세상에 알린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 깨달음은 제 삶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제 이야기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조금씩 제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물론 상처는 남아있고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겼어요.
가끔은 분노가 치밀지만 그 분노조차 저를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숨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다짐은 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공포와 절망, 그 속에서의 분노와 폭로, 그리고 이제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몰입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와 더 많은 콘텐츠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